한국 배터리는 성능은 좋은데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저가형 전기차 시장은 이미 중국이 다 장악했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지겹도록 들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CATL과 BYD는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전 세계 LFP 배터리 시장을 그야말로 싹쓸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한다며 고성능 삼원계, 즉 NCM 배터리에 집중해왔지만 중국의 거센 파도 앞에서 점유율을 뺏기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중국의 독점 체제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프랑스의 자존심 르노 자동차가 중국이 아닌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전력망 시장에서도 한국산 LFP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체결 소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비싸다는 편견에 갇혀 있던 K- 배터리가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완전체로 진화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뉴스 속 이야기에서는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한국형 LFP가 어떻게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있는지 그 2025년 대반격의 시나리오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뉴스 속 이야기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전기차 수요가 잠시 주춤하는 이른바 캐즘 현상이 지속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얼리어답터들은 이미 전기차를 다 샀고 이제는 일반 대중을 설득해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말합니다. 전기차 좋은 건 알겠는데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면 안 산다. 결국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LFP 배터리가 급부상합니다. 리튬, 인산, 철을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우리가 주력으로 하던 니켈, 코발트, 망간의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적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LFP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가 시장을 다 뺏기고 만다. 한국 배터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졌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 위기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칼을 갈았습니다. 중국이 가격만 앞세울 때 우리는 그 가격에 기술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결과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 LG엔솔은 프랑스 르노의 전기차 부문자 회사인 암페어와 대규모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간은 2025년 말부터 무려 5년 동안, 공급 규모는 전기차 약 59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39기가와트 CGWH에 달합니다. 이 계약이 갖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가 차량용 LFP 배터리로 조 단위의 대규모 수주를 따낸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LFP를 안 한다거나 못한다고 생각했던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편견을 보란듯이 깨버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르노는 왜 가격이 싼 중국 기업들을 제치고 LG엔솔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친분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기술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LG엔솔이 공급하기로 한 배터리는 일반적인 LFP가 아닙니다. 바로 셀투팩 CTP 기술이 적용된 파우치형 LFP 배터리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라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는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다시 모아서
팩을 만드는 3단계 구조였습니다. 중간에 부품이 많이 들어가니 무겁고 공간도 많이 차지했죠. 하지만 셀2팩 기술은 중간 단계인 모듈을 없애버린 겁니다. 배터리 셀을 팩에 직접 통합시키는 기술이죠. 불필요한 부품을 싹 걷어내니 무게는 가벼워지고 그 남는 공간에 배터리를 더 채워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밀도는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부품 수가 줄어드니 원가는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가 무겁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을 LG엔솔은 이 셀2팩 기술로 완벽하게 극복해낸 것입니다. 르노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도 챙기면서 성능까지 뛰어난 배터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LG엔솔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SDI의 행보도 무섭습니다. 삼성 SDI는 자동차를 넘어 전력망, 즉 ESS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SDI는 미국의 최대 전력 회사 중 하나인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과 ESS용 LFP 배터리, 장기 공급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규모만 무려 6.3기가와트 CGWH, 금액으로는 1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사실 ESS 시장은 전기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 분야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는 전기 하마입니다. 정전이라도 한 번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를 미리 저장해두는 ESS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ESS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격?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화재 안전성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 전 세계 서버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LFP 배터리들이 ESS 시장을 장악했지만 잦은 화재 사고와 품질 이슈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삼성 SDI가 파고든 겁니다. 삼성 SDI는 삼성 배터리 박스, 일명 SBB 2.0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이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배터리와 소화, 설비 등을 미리 다 설치해서 현장에서는 전원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게 만든 일체형 솔루션입니다. 특히 삼성 SDI는 여기에 독보적인 직분사 소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배터리에 열 폭주 조짐이 보이면 즉시 소화약제를 배터리 내부에 직접 쏴서 불을 꺼버리는 기술입니다. 화재라면 치를 떠는 미국 전력 회사들이 삼성의 기술력에 엄지를 치켜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K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후발주자지만 그만큼 더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온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특히 추위에 강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의 최대 약점 중 하나가 겨울철이 되면 주행거리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효율이 반토막이 나기도 하죠. SK온은 소재 기술을 혁신해서 저온에서도 방전 용량을 대폭 늘린 윈터 프로 LFP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추운 지역의 전기차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 가격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중국은 광산도 가지고 있고 인건비도 싼데 우리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맞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단순 제조원가만 따지면 중국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판을 흔드는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요인, 즉 미국과 유럽의 탈중국 정책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중국산 배터리나 광물을 쓴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핵심 원자재법 CRMA과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아무리 싸도 보조금을 못 받으면 결국 차 가격은 비싸집니다. 게다가 미중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공급망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나 큰 리스크입니다. 이때 한국 기업들이 손을 든 겁니다. 우리가 LFP도 만들어줄게. 그것도 중국산보다 성능은 더 좋게,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의 기준에 딱 맞춰서.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자유진영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배터리가 유일한 대안이자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떠오른 것입니다. 실제로 LG엔솔의 르노 수주건도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유럽 현지 생산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죠. 삼성 SDI의 미국 계약 역시 울산 공장과 향후 미국 현지 생산 라인을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K- 배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산의 저가 공세를 막아낼 방패이자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창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중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CATL은 현싱 배터리라며 10분 충전에 400km를 가는 신제품을 내놓았고, BYD는 배터리 가격을 더 깎으며 치킨 게임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국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입니다. 약속한 성능을 정확히 구현하고 화재가 났을 때 끝까지 책임지며 어떤 정치적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능력. 이 신뢰의 프리미엄이야말로 K-배터리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LFP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LFP에 망간을 섞어 에너지 용량을 늘린 LMFP, 니켈 함량을 조절한 미드니켈 배터리, 그리고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저가형부터 최고급형까지 모든 라인업을 갖춘 백화점식 전략으로 시장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LFP 하나로 버틸 때 우리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은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위기라고 말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르노 수주, 삼성 SDI의 미국 전력망 진출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동안 고성능이라는 한쪽 날개로만 날았던 K-배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는 또 다른 날개까지 달고 비상을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반도체에서, 조선에서, 자동차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1등을 쟁취해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쟁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LFP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기술과 신뢰 그리고 영리한 외교 전략을 무기로 중국을 넘어설 K-배터리의 대반격을 뉴스 속 이야기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